1952년 남한은 독도 문제와 이승만 대통령 재선 문제로 시끄러운 상태였고 휴전협정 진행은 포로 문제로 인해 끝나지 않고 있었다. 휴전협상의 큰 의제는 아래의 5가지였다. 군사분계선의 설정. 1951년 11월 27일 현재의 군사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4km를 비무장지대로 정하는 것에 합의한다. 하지만 합의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군사접촉선의 변화에 따라 군사분계선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미 30일을 넘긴 시점이라 다른 모든 협정이 끝나고 서명하면 서명 시점을 기준으로 휴전선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군사력 증강 규제, 휴전 감시방법과 기구의 설치. 휴전 이후 각각 진영에 남아있을 외국군의 병력 숫자를 월 35,000명으로 정하고 중립감시위원회는 공산 진영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유엔 진영은 스웨덴과 스위스가 맡기로 한다.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는 11일 만에 쉽게 합의를 본다. 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포로 교환 문제가 남았다. 간단할 것 같았던 포로 교환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되었다. 6.25 전쟁 초기 포로 수용소는 대전에 생겼다가 전쟁에서 밀리면서 대구로 갔다 다시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에 자리 잡는다. 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서울을 넘어 평양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포로들이 생겼고 부산 포로 수용소로 포로들이 일시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중공군 참전으로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평양에 있던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도 부산으로 내려온다. 부산은 임시 수도였고 미군의 원조 물자와 장비들이 들어오는 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에 14만 명의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다. (1950년 11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날씨도 남쪽이라 비교적 따뜻한 거제도에 포로 수용시설을 짓기로 한다. 미군은 거제도로 포로들을 데려와 수용시설을 만들었다. 거제도에 도착했지만 수용소 자리는 논과 밭이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구역을 나누고 텐트를 설치한다. 한 구역마다 약 6,000명 정도의 포로들을 분산 수용하였고 그렇게 수용소는 최대 17만 5천 명까지 포로가 수용되었다. 그렇게 많은 수의 포로들이 부산에서 거제도로 이동했다. 그런데 당시 수용소의 포로들을 자세히 보면 출신과 성향이 달랐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북한인민군, 북한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인민군이 되었거나 남쪽에서 징집된 인민군, 중국공산당 참전 중공군, 타이완 중국국민당 지지자였으나 중국공산당에 의해 참전한 중공군. 전쟁 초기에는 포로들이 잡혀오면 미군은 출신과 성향에 따라 분리 수용하였다. 그러나 포로들은 점점 많아지고 일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 포로를 분류하던 미군들도 후방에 있다 보니 게을러져서 침공 반공 포로들 분류 없이 같이 수용하게 했다. 그렇게 포로 수용소는 무질서하게 되었다. 포로 교환 협상은 포로들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출신이 걸림돌이 되었다. 제네바 협정 제118조 석방 및 송환.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포로 교환 협상은 중국의 원칙적인 송환 요구와 미군의 자유로운 선택적 송환 주장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많은 포로들을 반공으로 전향시켜 이념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강제 징집된 많은 수의 북한군은 남한을 고집했고 중공군 포로들도 많은 수가 대륙보다는 타이완으로 가길 원했다. 제네바 협정 제2장 포로 대표 제79조 선거 항목을 보면 포로들은 장교들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포로가 있는 모든 장소에 그들을 대표할 포로 대표를 뽑아야 했다. 그래서 수용소에는 구역별로 포로 대표가 있었다. 포로의 대표는 구역의 왕이었다. 침공 포로들은 거제 수용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공 포로들을 처형하고 땅이 묻거나 철조망에 걸어 세력 과시를 했다. 거제 수용소는 작은 공산 국가로 변해갔다. 미군은 수용소에서 시청각 교육과 심리전을 통해 반공 교육을 시켰다. 미군은 교육이 잘 되지 않는 포로들은 따로 데려와 반공 교육을 강제로 시켰다. 미군은 많은 반공 포로를 만들기 위해 구타와 협박을 하고 심할 경우 죽는 상황도 있었다. 포로 수용소는 이념 전쟁의 전쟁터로 변했다. 미군의 반공 교육과 전향 요구는 많은 포로들을 반공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침공 포로들은 더 큰 거부감과 역효과가 만들어졌다. 미군은 포로 자유 송환을 이유로 포로들의 의사를 묻는 심사가 있었다. 1952년 2월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송환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다. 북으로 포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인민재판을 통해 두들겨 맞거나 처형을 당했다. 포로 수용소는 매일 인원 점검이 있었다. 그런데 인원 점검 때마다 포로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군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침공 포로와 반공 포로를 분리하기로 결정한다. (1952년 2월 18일) 포로 분류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침공 포로들은 남쪽에 남으려는 포로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였고 경비병들은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침공 포로들은 몰래 준비해 두었던 무기를 들고 나타나 경비병과 반공 포로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미군은 포로들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사용하였고 포로 77명 경비병 1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을 당한다. 미군은 포로 총격 사건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수용소 소장을 도드장군으로 교체한다. 포로 교환 협상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면 몇 달씩 협상이 중지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2월 폭동 사건 이후 한 달 뒤 3월 13일 반공 포로들은 대한민국 행진곡을 부르며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침공포로들은 지나가는 미군 대위와 반공포로들에게 욕설과 함께 돌을 던져 미군 대위를 다치게 했다. 양쪽은 서로 돌을 던지고 경비대는 침공포로들을 진압하기 위해 발포를 한다. 침공포로 1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한다. 수용소에서는 침공포로와 반공포로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침공포로들은 수용소 내에서 나무총으로 군사훈련까지 하면서 유엔군과의 기싸움에 물러나지 않았다. 인공기를 걸고 현수막과 스탈린 사진까지 들고 항해 시위를 하였다. (1952년 5월 7일) 침공포로와 포로 수용소장 도드 장군이 면담하던 중 때마침 밖으로 똥통을 비우러 갔다 돌아오던 병사들과 침공포로들이 장군을 납치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간다. 작전에 성공한 침공포로들은 새로운 포로 수용소장과 협상을 벌인다. 포로들의 요구사항은 침공포로에 대한 학대 중지, 송환 강제 심사 철회, 자유 송환 중지, 수용소 간의 전화 연결 포로 대표단 인정이었다. 하지만 리즈웨이 유엔 사령관은 포로들과 협상을 반대했다. 납치된 도드 장군이 죽더라도 포로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포로 수용소장은 수용소 간의 전화 연결, 미군의 침공포로 학대 인정 같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들도 수용한다. 1952년 5월 10일 침공포로의 협상안을 수용하고 도드 장군이 풀려난다. 포로와 협상했다는 소식이 유엔 사령관에게도 알려진다. 리즈웨이 유엔 사령관은 두 포로 수용소장의 계급을 별 하나 준장해서 A형으로 1계급 강등시킨다. 협상에 성공한 침공포로들은 거제 포로 수용소의 주도권을 잡고 기세가 등등해진다. 거제 포로 수용소 사건은 북쪽에도 알려지고 6월 20일을 날짜로 정해서 수용소에 있는 10만의 포로들로 거제도를 점령 후 육지로 상륙하라는 계획을 지시한다. 거제 포로 수용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포로 수용소장으로 보트너 준장이 임명된다. 조용히 준비가 끝난 미군은 6월 10일 침공포로들을 분리하기로 한다.
미군은 수용소 안으로 탱크와 공수부대를 투입해 현수막, 인공기, 초상화 등을 철거한다. 미군은 수용소 진입 후 수용소와 주변을 조사해 본 결과 수용소끼리 땅굴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서 지시한 6월 20일 포로 선동 계획도 발각이 난다. 이후 거제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은 작은 단위로 여러 지역으로 분리 수용된다. 1952년 여름, 소련은 전쟁이 길어지길 바랬고 미국은 곧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중국은 1953년 5개년 계획으로 농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롤모델인 소련에게 기술과 경제 원조를 받기 위해 소련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더 이상 대항할 힘도 없는 김일성은 휴전을 원했다. 나라마다 생각이 달라 휴전 협정의 속도는 늦어지고 있었다.